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월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든 지우개에 나섰는데 이 중에는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 보편 관세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렸는데 이는 그 작년 7월 31일 이후 6개월 만의 인상이고 2008년 이후 최고의 금리입니다. 일본은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는데 넷플릭스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스타게이트는 이번 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글로벌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해서 설립하는 스타게이트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간 4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설립이 핵심으로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는 오라클이 참여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파트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암홀딩스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오픈AI와 소프트뱅크를 겨냥해서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샘 올트먼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머스크의 그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머스크는 참여자 중 한 명을 싫어한다면서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머스크를 두둔했습니다. 이는 샘 올트만 오픈AI CEO를 지칭한 것입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는 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의 통화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내에 신규 투자와 미국산 상품 수입에 4년 동안 6천억 달러, 약 860조 원을 투자할 의향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금을 1조 달러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첫 해외 방문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5천억 달러의 미국 물건을 사면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방문지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315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하면서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FSD가 물리적 AI에 가장 가깝다면서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철회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웨드부시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515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테슬라가 향후 4년간 자율주행과 AI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FSD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 900만 원 인상합니다. 가격 인상으로 매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철회에 이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겠다면서 연비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이는 그 GM과 포드에는 호재인데 이와 관련하여 도이치방크는 GM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에 그 애플의 약재가 부각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애플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며 언더퍼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치인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도 중국 내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18.2%가 감소할 것인데 애플의 중국 내 분기 판매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폭 하락입니다. 반면에 이 골드만삭스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4% 정도 줄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은 소폭 하회하는 데 그칠 것이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1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 실적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영향으로 아이폰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매출, 주당 순이익 등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그 유료 가입자가 1,900만 명 증가해서 유료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는데
회사에서는 오징어 게임 2와 스포츠 라이브 이벤트 효과에 의한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광고형 요금제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그 넷플릭스는 미국에서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광고형은 1달러, 그리고 프리미엄형은 2달러를 인상합니다. 대부분 그 빅테크 CEO 또는 창업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데 반해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 CEO는 중국을 방문했고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엔비디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AI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그 UBS는 목표가 185달러의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블랙베리의 그 수요가 크게 개선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챗GPT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들보다 첨단 칩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챗봇을 만들어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 V3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557만 6천 달러, 약 78억 8천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그 메타가 라마 3 모델에 사용한 비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그 딥시크가 사용한 H800은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H100의 사용을 낮춰서 출시한 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오픈 AI가 2022년 챗 GPT를 선보이며 AI 열풍을 일으킨 이후 전문가들은 GPU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서는 선도 기업과 경쟁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딥시크가 선보인 그 추론 AI 모델인 R1 모델이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추론 AI 모델 O1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AMD에서 제공한 MI300 시리즈를 바탕으로 아주 저렴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독점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금요일에 비교적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간 결별의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는데 스타게이트 발표 현장에 기술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불참한 것이 이런 징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금년에 AI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3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올해는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년간 핵심 제품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역사적인 혁신을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을 놓치는 위험보다 약간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도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투자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을 75일간 유예했는데 틱톡의 그 지분 절반을 미국이 소유한다면 미국 사업권을 허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인수와 관련된 질문에 머스크가 원한다면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수 전이 머스크 대 오라클의 그 레리 앨리슨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유럽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새로운 비만 치료 약물 아미크레틴에 대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비만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미크레틴의 1B, 2A 임상 시험 결과 36주 후에는 22%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체중이 2%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추가 임상과 경구용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아이폰의 AI가 불안전하다는 면에서 아이폰과의 차별화를 부각했다고 평가했고 CNBC는 가장 진보된 AI 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대만 남부의 지진으로 TSMC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인치 웨이퍼 제품을 생산하는 14팩과 18팩에서 웨이퍼가 각각 3만 장씩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엔비디아, AMD, 인텔 등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TSMC는 모든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밝혀서 심각한 피해를 부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의 그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AI가 설계한 신약이 올해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사비스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그 트루이스트는 알파벳에 대해 검색 및 클라우드 사업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고 매출의 컨센서스 달성을 기대한다면서 매수 의견의 목표가 $225를 제시했습니다. GE 버너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CEO가 AI와 관련된 하이퍼 스케일러 수혜에 힘입어서 가스 발전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고객 수요가 강력하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자 조정을 보였지만 SEC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반등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것인데 업계가 기다려왔던 명확한 규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업계가 트럼프 취임 전부터 가장 기대했던 호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크립토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는 우리의 주요 목표는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략자산의 국가 비축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다보스 포럼 인터뷰에서 전 세계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적극 유입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 만약 각국의 국부 펀드가 2%에서 5%씩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은 개당 $70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까지 뛸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긍정평가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또한 10년물 국채금리가 5.5%까지도 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관련하여 스탠다드 차터드는 단기적으로 10%에서 20%가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7년 만기 전환사채 1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상환을 공지하고 해당 채권의 전환 요청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 보유자는 2월 24일까지 원금 100%를 상환받거나 $1,000 단위의 채권을 주당 $142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 자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2년 IRA에 따른 법인세 최소 한도세로 인해 약 190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실현 과세는 증권에 대해서는 유보하지만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지난 1월 2일 미국 국세청에 법인세 최소 한도세를 반대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하며 해당 세법이 기업의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고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라면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나온 경제 관련 말들을 간단히 나열하자면 첫째, 남부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석유와 가스의 시추 규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인플레를 퇴치하기에 내각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관세와 불법 이민자 정책과 상충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넷째, 그린 뉴딜 정책을 종식시키고자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또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와 중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면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했고 오늘부터 미국의 정책상 남녀 두 성별만 존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온라인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전 세계도 금리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또한 사상 최대의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고, 넷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의 원유 가격 인하를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은 AI와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고 했고, 여섯째, EU의 자동차 때문에 수천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또 EU의 미국 빅테크 규제는 불공평하다면서 EU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WHO와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도 포함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전기차 50%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폐지했고, IRA 법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자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를 겨냥해서 불공정한 보조금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규제 완화로 인해 AI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빅테크의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월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식 발언이 온건했다고 평가했는데, 그 골드만삭스는 특히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위를 강조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첫날에 관세부가 행정명령이 없었던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는 EU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고,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의 변화에 대응해 대부분 제품을 미국 안에서 조달 중인 현대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멕시코와 그 캐나다에 2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 중이고 조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했고, 기존 무역 협정도 4월 1일까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한미 FTA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을 비난하면서 유럽이 미국에서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를 그 GDP의 2%가 아니라 5%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러우 전쟁을 끝내자면서 만약 푸틴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종전을 거부한다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0.25%를 인상해서 정책금리가 0.5%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작년 7월 31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일본의 정책금리가 0.5%가 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작년 7월의 금리 인상과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 하락이 겹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졌던 만큼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했지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시장의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고 6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LA 산불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실업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업자가 감소해서 증가폭을 축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산불과 보잉 사태 등으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9천 건으로 3년 2개월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해고율에도 불구하고 고용 속도가 여전히 느린 상태인데 이는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연방정부가 고용 규모를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단기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지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조업 업황은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S&P 글로벌은 1월 미국 서비스 PMI 예비치가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9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그렇지만 1월 제조 PMI 예비치는 5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장과 수축의 경계인 50을 넘어서면서 6개월 내에 최고치를 썼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71.1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며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